우리 주변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남긴 DNA나 지문, 공기나 소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살아있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도 있습니다. 200만 종에 가까운 미생물들인데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존재들을 알고 있던 건 아니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작은 물체들을 식별해내는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술의 한계로 아직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생명체는 더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한다면 찾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죠. 인간은 오래전부터 이 말을 주장해왔고 실제로 증명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주장이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든 할 수 있죠. 너무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증명이라는 과정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마디의 주장을 증명해내려면 수십 가지 가설에 수백 가지 실험을 거쳐서 증명해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200만 종이나 되는 미생물들의 존재를 하나하나 증명하는 데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이렇게 주장에 비해 증명이 어렵다는 점이 드러나자 전혀 비과학적이고 신빙성도 없어 보이는 말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상상의 동물을 실제로 봤다거나 불가능한 현상을 겪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단순히 재미나 흥미거리로 이런 이야기를 접하는 건 나쁜 일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하지 않는 것들을 실존한다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거기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문제가 돼요. 여기에 그럴듯한 증거물들까지 만들어내서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건도 실존하지 않는 존재가 나타났다는 주장과 증거물이라면서 공개한 사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17년 영국 웨스트 요크셔에 코팅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16살인 엘씨와 10살인 여자아이 프랜시스가 살고 있었어요. 서로 사촌지간이었는데요. 인적이 드문 동네라 어울릴 친구들이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어울려 지냈죠. 아이들은 매일마다 집 근처 개울가에서 놀았다고 하는데요. 물가에서 놀다 보니 옷을 적셔서 집에 돌아가는 일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런 부모에게 혼이 났는데 이게 싫었던 아이들이 개울가에서 놀다가 요정들을 만났고 요정이 장난을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물에 젖은 것이라고 둘러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부모는 아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혼나고 싶지 않아서 핑계대는 것이라 생각했고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자 엘씨는 아빠의 카메라를 빌려 요정을 찍어오겠다면서 다시 개울가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30분 뒤 아이들은 집에 돌아와 아빠에게 사진기를 돌려줬어요. 엘씨의 아버지인 아서가 아마추어 사진작가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현상할 수 있는 개인 암실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당당해 하길래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사진을 현상해 봤어요. 여기서 아서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진짜로 아이들과 요정이 한 사진에 찍혀 있는 거였어요. 그래도 이 한 번으로 진짜 요정이 있다고 믿기는 힘들겠죠. 그러자 엘씨는 2달 후 다시 사진기를 빌려 나갔고 또 요정을 만나 놀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사진을 이번에 또 현상해본 아서는 요정이 찍혀있는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아서는 사진기에 어떤 문제가 생겨 이런 사진이 찍힌 것이라 믿었고 그 뒤로는 절대 사진기를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봐 사진들을 아서 혼자만 가지고 있었는데 청소를 하러 들어간 아내 폴리도 결국 딸과 조카가 찍힌 사진을 보게 됐고요. 역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직도 아이들의 장난일 거라 생각하던 아서와는 다르게 폴리는 이 사진이 진짜라고 믿었어요. 폴리는 당시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내리는 계시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이론을 믿고 있던 사람이라 이런 사진을 더 특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이론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학회에 나가 요정의 존재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폴리는 강의 마지막에 아이들과 요정이 찍힌 사진을 공개합니다. 이 사진은 나중에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나면서 진위 여부 논란까지 불거졌죠.
그리고 이들의 대표인 에드워드 가드너가 이 사진이 진짜인지를 조사해봅니다. 그 결과 사진에서 전혀 조작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카드나 종이 모형을 썼다는 표시가 없다는 감정 결과를 받게 됩니다. 요정 사진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진이 더 유명해진 이유는 당시 셜록 홈즈로 유명해진 코난 도일이 이런 심령이나 초자연 현상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기도 했죠. 마침 코난 도일이 이 가드너와 아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들었고 여기에 관심을 보이게 됐는데요. 도일은 자신의 책을 내준 잡지사에 이 요정 이야기를 싣기 위해 사진의 주인인 엘시와 아버지 아서에게 코팅리에서 발견된 요정 사진을 공개하고 싶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서는 코난 도일이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망설였어요. 자신은 아직도 딸의 장난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세계적인 작가가 여기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고 원고료까지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자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반대로 아내인 폴리는 당연히 이 이야기가 외부로 알려지길 원했어요. 하지만 아서는 아이들의 장난 정도로 생각하던 일을 돈까지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진실이라고 믿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랜 고민 끝에 잡지에 기사를 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원고료는 받지 않겠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자 다시 코난 도일이 코팅리에 사진 전문가를 보내겠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기사를 싣기 전에 이 사진이 정말로 조작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것인데 이 사람이 앞에서 먼저 사진을 감정했던 에드워드 가드너였죠. 이번엔 직접 현장으로 갔어요.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 주변과 요정이 나타난다는 장소를 자세히 조사해 봤지만 여기서도 조작의 흔적은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개인의 힘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가드너와 도일이 유명 필름사인 코닥에 더 자세한 사진 감식을 의뢰했어요. 여기서도 사진에는 어떠한 조작이나 인위적인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결과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외부 사람들에게 증명시키기에는 아직도 증거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죠. 사진은 조작이 없지만 요정의 실체를 찾아낸 건 아니었거든요. 따라서 강령술이나 다른 초자연 협회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두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코난 도일은 자신의 소설을 실어준 잡지사에 이 사진과 기사를 결국 실었어요. 이렇게 코팅리 요정이라 불리게 된 사진은 세계적인 추리소설 작가인 코난 도일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소문까지 더해지면서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죠. 그 당시 코난 도일의 유명세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진을 찍었다는 아이들과 가족까지 유명해졌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주장이 있으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판단할 필요성이 생기죠. 코팅리 요정 사진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심을 하고 진실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여론도 생겨났죠. 그러자 사진을 찍었다는 엘씨의 가족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요정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정과 어울린 사진을 직접 찍어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진짜로 다시 사진을 찍어오면서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게 됩니다. 하지만 관심은 오래가지 못하는데요. 1921년 이후 요정 사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때쯤 두 아이들이 결혼을 했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았습니다. 가끔씩 이 아이들이 요정을 만났는지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긴 했지만 예전처럼 크게 신경 쓸 정도가 아니었죠. 그리고 45년이 더 지났어요. 1966년 엘씨가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런던의 데일리 익스프레스 신문사 기자가 인터뷰를 시도했고 1971년 BBC 방송국에서는 엘씨와 코팅리 요정 사진에 대한 인터뷰도 요청합니다. 50년이나 지났지만 엘씨는 여전히 요정 사진이 진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하지만 잡지에서 글로만 소개된 내용과 영상으로 제작된 화면은 파급력이 다르겠죠. TV로 이 내용이 다시 소개되자 다시 엘씨와 프랜시스에게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어요. 엘씨가 BBC 방송국과 인터뷰를 한 지 5년 만인 1976년 9월 이들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요정을 볼 리가 없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자신들은 어릴 적에 정말로 요정을 봤다라는 주장을 다시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 당시에 찍은 요정 사진이 진짜라는 거예요. 보통 초자연적인 현상을 겪었다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진실이라고 주장하지만 예상 밖으로 많은 관심들이 쏠리게 되면 이 압박감을 쉽게 이겨내지 못합니다. 결국 재미를 위해 꾸며낸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들은 전혀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끼지도 않았어요. 자, 사건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진은 정말로 50년 전 엘린과 프랜시스라는 두 아이들이 요정과 어울려 찍은 사진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던 교묘하게 조작된 사진일까요? 지금부터 이 사진의 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60년 가까이 엘시와 프랜시스가 사실이라고 주장한 요정 사진은요, 모두 조작된 가짜입니다. 자, 1978년 마술사이자 회의론자이고요, 초능력 사냥꾼으로 유명한 제임스 랜디가 이 사진을 두고 명백한 거짓이라고 증명한 적이 있었죠. 여기서 회의론자란 모든 상황을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따져보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미스터리 사건을 주제로 방송하게 된 이유도 이 제임스 랜디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고 신뢰도가 높은 사람으로 유명하죠. 랜디는 사진에 찍힌 요정들이 1914년에 출판된 메리 공주의 선물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요정들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직접 책 속의 요정 그림을 이용해 엘시와 프랜시스가 어떻게 사진을 조작했는지 직접 시연해 보여줬습니다. 자, 위에 있는 사진이 메리 공주의 선물에 등장하는 사파고요, 아래에 있는 사진이 아이들이 찍었다는 요정 사진이죠. 비교해 보시면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 진실이라 믿어지던 이 사진은 초능력 사냥꾼인 제임스 랜디의 눈을 피하지 못했고요. 랜디는 이 사건을 두고 명백한 사기라고 비판했죠. 이 비판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한 번 더 생깁니다. 이 당시 컴퓨터가 등장했고요, 막 보급되던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사진이나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정밀한 기술들이 생겨난 것이죠. 빛이 반사되는 부분을 통해 사진 속 요정이 입체적인 물체가 아닌 평면인 것으로 판명됐고요. 요정의 날개는 대기 중 공기나 바람에 의해 치우침 현상 없이 완벽히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회의론자 중 최고 권위자인 제임스 랜디와 과학적인 분석으로 이 사진은 가짜라는 타당한 입증이 성립됐어요. 그러자 더 이상 사람들은 코팅리 요정 사진이 진짜라고 믿지 않게 됐고요. 1983년 4월 4일 타임즈 잡지에 프랜시스가 스스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게 됩니다. 어릴 적 유일한 친구는 사촌 언니인 엘씨 뿐이라 둘이 코팅리 개울가에 자주 갔었는데 여기서 옷과 구두를 자주 더럽히는 바람에 엄마에게 야단을 맞았고 강가에서 못 놀게 했다는 겁니다. 요정을 만나러 가는 핑계를 대도 전혀 믿어주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자 강가에 가고 싶었던 아이들은 정말로 여기서 요정을 만나 노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 보여주면 허락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작극을 벌이게 된 것이었어요. 엘씨가 평소에 요정을 자주 그렸다고 합니다. 그림을. 이것을 이용해서 책에서 그림을 오려 핀으로 고정해두고 사진을 찍었던 거죠. 너무 간단하고 조악한 방법으로 사진을 조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필 이 사진이 코난 도일의 손을 거쳐서 공개되자 추리소설 작가라는 이미지에 신뢰도가 더해지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믿어버렸고요. 뒤늦게 엘씨와 프랜시스는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소문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사실 프랜시스가 신문사에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고백문을 쓰기 전에 엘씨가 이미 1965년 영국 신문사에서 인터뷰한 코팅리 요정 사진은 나와 프랜시스가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조작했다고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 인터뷰로 요정 사진이 거짓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인터뷰 잡지 내용이었어요. 글과 영상의 파급력은 다르다는 겁니다. 1978년에 제임스 랜디가 직접 조작이라고 밝힌 영상들이 공개되면서 이 사진이 거짓이라고 완벽하게 믿어진 거죠. 제임스 랜디의 신뢰도도 있었지만 당사자들이 직접 거짓이라고 사실 다 밝혔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 남게 됩니다. 왜
코난 도일은 끝까지 이 사진이 진짜라며 믿었냐는 것이죠. 그 당시 코난 도일이 강령술과 심령론에 빠진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코팅리 요정 사진이 사실이라며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코난 도일이 어릴 때 작은 아빠가 요정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으로 유명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요정을 그리는데 굉장히 집착했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 그림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아마 그림 실력이 상당했고 인기가 많았었다는 점에서 뛰어난 그림이었겠죠. 그러면서 코난 도일이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아빠의 그림의 영향으로 요정이 실존한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영국이라는 국가가 원체 이런 내용들을 좀 좋아하는 나라기도 하고요. 하지만 코난 도일은 단순한 방식의 검증 몇 번으로만 아이들의 장난을 실제라고 믿었어요. 사실 가짜에 속은 것인지 알면서 화제거리를 만들어내려고 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확실한 점은 코팅리 요정 사진은 가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난 도일의 유명세에 속았던 거나 마찬가지죠. 코난 도일이 사망한 지는 8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팅리 요정 사진보다 훨씬 더 실물 같은 합성 사진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허구의 예술 장르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유형의 조작 사진들은요, 무수히 많이 생겨났어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를 엄연히 구분해낼 수 있는 전문가 수준의 안목도 갖추게 됐죠. 진짜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이제 이런 식의 만들어진 사진 자료들은요, 언젠가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코팅리 요정 사진에 대한 미스터리였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마술사 제임스 랜디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미스터리 사건이라는 컨텐츠에 좀 어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단순히 개울가에서 놀고 싶었던 아이들의 장난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어요. 요정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60년 넘게 진실로 믿어질 만큼 이 사진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죠. 이렇게 된 데는 아무래도 그 영국의 유명 추리소설 작가인 코난 도일의 영향이 컸습니다. 결국 초능력 사냥꾼과 여러 과학자들의 연구로 사진의 진실이 드러났고요. 인위적으로 조작된 사진이라고 판명됐죠.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978년 제임스 랜디가 처음으로 사진의 진실에 대한 폭로가 있었고 엘시와 프랜시스는 사망하기 전인 1985년에 TV 프로인 아서 클라크라는 사람이 진행하는 기묘한 힘의 세상이라는 프로에 출연했어요. 여기서 사건의 진상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부모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생각해낸 방법이 요정 사진을 찍는 것이었고 장난으로 시작한 놀이였는데 다른 어른들의 귀에 들어가면서 큰 사건으로 변했으며 코난 도일과 같은 유명하고 훌륭한 어른이 진짜라고 믿기 시작하자 직접 나서면 안 된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사실을 숨기게 됐다고 밝혔어요. 초자연 현상을 겪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게. 그리고 본 내용에서 소개하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코팅리 사진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엘시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마추어 사진작가라는 영향을 받아서 근처 사진관에서 아르바이트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진의 수정 작업을 도왔고 이미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거죠. 코난 도일이 이 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이 사진에 진위 논란을 두고 노동자 계급의 시민이, 그것도 아이가 트릭 사진을 만드는 지식이 있을 리 없다고 강하게 주장한 데다 자신이 이 사진에 심각한 수준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진짜 유일한 요정 사진이라고 소개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진실을 고백하면서도 엘시와 프랜시스는 세계적인 거짓말을 한 번 더 칩니다. 5장의 코팅리 요정 사진 중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은 조작 없이 우연히 카메라에 담긴 진짜 요정이라는 거예요. 이 사진에 대해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이 사진도 만들어낸 가짜인지 사실 여부는 이미 사망한 엘시나 프랜시스만 아는 이야기겠죠.
이 사건은 단순한 아이들의 장난으로 밝혀졌지만 미스터리나 오컬트 장르의 특성상 관련 분야에 빠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좀 신뢰하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미스터리하다고 알려진 현상에 대한 호기심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자세가 좀 필요하겠죠. 관련된 이야기 아니다. 다음 주 이야기 하고 마치겠습니다. 불로불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진시황이죠. 실제로 사망한 나이는요, 사실 50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늙거나 죽고 싶지 않다는 것에 집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건데요. 진시황은 이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죠. 하지만 근대 세계사에는요, 실제로 늙거나 죽지 않은 인물이 실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 백작은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유럽을 떠돌아다니며 유명 정치인들과 황제들의 일에 관여했었고, 당시 유명하다는 예술가들과 친하게 어울렸다는 문헌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절대 늙고 죽지 않는다는 어느 백작의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